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수년간 방치된 순창군 축산진흥센터가 최근 한우 판매장으로의 변신을 꾀하면서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하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4월 화재로 명승 지정이 보류됐던 김제 망해사 일대가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자연유산위원회 측은 망해사 화재가 자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교감을 때려 10일간 등교 중지를 당한 전북 지역의 한 초등학생이 이번에는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까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지난 2017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운 순창군 축산진흥센터가 수년간 방치되면서 축산업자와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샀었습니다. 최근 한우 판매장으로의 변신을 꾀하면서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 진입로에 위치한 축산진흥센터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7년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신축됐지만 최근까지 5년 동안이나 위탁업체를 찾지 못해 방치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축산물 판매장 기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축산농가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료값 인상이 많이 되고 소값은 낮아져서 축산 농가들이 엄청 힘이 듭니다. 그런데 축산물진흥센터가 다시 운영이 된다고 하니 축산 농가들은 판로 걱정 없이 축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축산진흥센터 판매장은 순창 지역 축산물 유통 판매와 함께 강천산 국립공원과 민속마을, 발효 테마파크를 연계한 6차 산업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의 매개체 역할도 하게 됩니다. 순창군 축산진흥센터는 축산품 판매 홍보를 통해서 축산인들의 경제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제공해서 순창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축산물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은 축산진흥센터 판매장 개장과 함께 친환경 축산농 육성 등 40여 개 사업에 75억 원을 투입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축산진흥센터 판매장이 현재 개장을 했는데 위치가 고추장 민속마을과 강천산 국립공원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여기가 많은 손님이 찾아오고 좀 발전을 하면은 관내 축산농가 발전에 이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 소값은 3년째 떨어지고 사료값 등 생산 비용은 매년 올라가는 상황. 장기간 방치됐던 축산진흥센터가 축산품 판매와 홍보의 장으로 재단장되면서 축산농가들은 판로 확대와 함께 순창한우 브랜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고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베이징 등에서 만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하 대표가 북한 대남 공작원 A씨와 음어로 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며 해외에서 회합한 장면은 마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은밀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반면 하 대표 측은 그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죄를 범하려는 사람인지 몰랐으며 주고받은 내용은 시민단체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들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4월 화재로 명승 지정이 보류됐던 김제 망해사 일대가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1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자연유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자연유산위원회 측은 망해사 화재가 자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자연유산위원회,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망해사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지만 이후 사찰의 불이나 극락전 등이 탔습니다. 망해사 일대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사찰과 만경강, 서해가 어우러진 곳으로 경관적, 생태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감을 때린 전북 지역의 한 초등학생이 이번에는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까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8일 밤 8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자전거를 운행하다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는 A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후 도로에서 A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3일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을 때리다 10일간 등교를 중지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가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폐지하면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존 월세 지원 사업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월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삶의 질이 상승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추진하는 전북 지역에 세계 기업이 200억 원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에서 OS 와이메드와 라파라드, 매니노 등 세계 기업과 21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의료기기 제조와 양성자 치료, 반려동물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24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별 보전 비용은 국회의원 선거가 23억 2천여만 원,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8,900여만 원, 장수군 의원 재선거 6,300여만 원입니다. 후보자는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되며 10% 이상 득표하면 절반을 되돌려 받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비용을 보전한 뒤라도 위법 행위에 든 비용이나 허위 보고와 같은 불법 행위가 확인될 때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1시 50분쯤 김제시 순동산단의 한 참기름 공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야적장 일부와 들깨물 25톤이 타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연 발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했다고 하는데요. 역대 국회에서 재연됐던 전북의원들의 상임위 중복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간사 등 내정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또한 도민의 목소리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22대 총선 결과 전북 정치권은 지역구 의원 중 절반이 3선 이상인 이른바 중진 시대를 맞는 상황이어서 도민들의 허탈함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상임위 배정에서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 중 안호영 의원이 환노위원장으로
재선의 이원택 의원은 농해 수위 간사로 내정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와 전남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0일 농업기술 교류 확대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농 육성, 스마트팜 현장 실습 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인적, 물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농업 비전과 목표를 발굴하고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달 11일부터는 카드형 상품권인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택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면 물품 구매와 마찬가지로 1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정읍사랑 상품권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택시 종사자와 이용객 간 현금 거래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카드형 정읍사랑 상품권은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합니다. 귀농창업자금은 가구당 3억 원 이내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7,500만 원 한도, 연이율 1.5%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은 농촌에 전입한 지 만 5년이 넘지 않는 귀농인이나 영농 경험이 없는 농업 예비 종사자로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귀농 귀촌인의 유입을 유도하고 농촌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지 요건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6회 대한민국 장류 발효대전에서 부안 곰소 왕젓갈 대표 이상해 씨가 장류 발효 소스 단체전 대상을 받았습니다. 부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후원하는 장류 발효대전에서 이상해 씨가 서울시장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의정 역량과 정책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올해 상반기 국내 연수를 진행합니다. 정읍시의회 의원과 직원 등 30여 명은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번 연수 과정은 올해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자치단체 계약과 공사 업무 견제 감시 방안 등에 대한 특강,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대관람차 속초와의 체험 등이 이루어집니다. 임실군이 e스포츠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국내외 대학과 협력합니다. 임실군은 신평면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예원예술대학교와 중국 하얼빈 정보공정대학교가 e스포츠 국제대회 개최와 학교 간 유학생 교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원예술대학교는 임실 캠퍼스 일부를 e스포츠 전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가운데 임실군은 지역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e스포츠 국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격포항에서 제9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오는 13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대회에는 미국과 일본 등 16개국 선수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관광객을 위한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행사도 준비됩니다. 경기는 격포항 남측 방파제 관람석이나 관람정의 승선에 관전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가 올 하반기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이달 11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51명으로 오는 7월부터 시작해 공공근로사업은 9월 13일까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1월 29일까지 근무합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수 등 기준에 따라 선발되며 24일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